나는 똥개다. 똥돼지는 똥을 먹지만 나는 똥을 먹지 않는다. 주인은 나를 부를 때 똥개라고 부른다. 똥개라고 부른 것은 나와 같은 종자는 그만큼 흔한 재래종이라는 것이다. 자기는 흔한 재래종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었지만 맞을 것 같아서 참았다. 족보가 있는 것과 외래종도 있는가 보다. 그런 것들은 몸값이 상당할 것이고 대우도 잘 받을 것이다. 아마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애완견이 제일 부럽다.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거실에서 생활한다. 주인의 문화시설을 마음껏 누린다. 여름이면 에어컨 때문에 시원할 것이고 겨울이면 난방으로 따뜻할 것이다. 추위와 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혓바닥에서 거품이 나온다. 몸은 축 늘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 흔한 선풍기라도 틀어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이라도 제때 주면 좋겠다. 가장 슬픈 것은 삼복더위 때 우리 같은 종자는 보신용으로 소모된다는 것이다. 가끔 개장수들이 동네에 와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한다. 염소나 개 삽니다. 스피커 소리로 동네가 가득하다. 염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개를 산다는 것이다. 어쩌면 개를 잡아먹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이 염소를 앞세운다. 보신탕에서 염소탕으로 혹은 사계절로 교묘한 방법을 쓴다. 여름이면 우리 같은 종자는 상당한 숫자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을 조아리고 늘 긴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늘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번은 앞집에 있는 개가 초복 전날 팔려갔다. 가지 않으려고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개장수는 살견자이다.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슬신을 시킨 후 철망에 넣었다. 그 안에는 겁에 질린 다른 개들도 있었다. 곧 보신탕이 될 것이다. 그 옛날 노예상인과 같다.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으면서 그래도 맛은 재래종이 최고야 라고 한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런 것들도 인간인가? 모면감을 가진다. 우리 개들이 단합만 된다면 저런 인간들을 상대해서 한바탕 하고 싶다. 전국에 있는 개들이 강화문에 모여 보신탕 몰아내라, 살견자 추방하라, 보신탕 먹는 인간 각성하라 시위를 하고 싶지만 노조가 없어 단결이 되지 않는다.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싫다. 혹한기 소한 대한 때는 얼어 죽을 것만 같다. 몸을 웅크리면서 잠을 자려고 하지만 너무 추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나마 살 것 같다. 주인은 자기 집은 이중창문에 보온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내 집은 엉성하게 만든다. 개집인지 사과박스인지 구별이 가지도 않는다. 솜씨가 그렇게도 없는지 내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할 것 같다. 판자 사이로 칼바람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데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애완견은 먹는 것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먹는다. 영양분이 있는 고급 사료를 먹고 그것도 먹기 싫어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준다.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옛날 상감마마보다도 더 잘 먹는 것 같다. 온 정성을 다한다. 우리는 고작 버려질 음식이 전부다. 애완견은 예방접종을 한다. 사람들의 병원비보다도 더 비싸다.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데려가 링거를 맞추거나 입원까지 시킨다. 아기 하나 키우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 한 번은 내가 너무나 아팠던 적이 있었다. 아줌마는 여보, 똥개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죽으면 10,000원 주고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 것이 낫다. 고 하였다. 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말에 서러움이 복받쳐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다.
병원은 우리에게 해당지 되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려고 몸 관리를 평소에 한다. 비만에서 오는 병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과식을 하지 않고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종자는 다들 날씬하다. 애완견 호텔도 있다. 주인이 여행을 갈 때면 그곳에 맡긴다. 전문가에게 VIP 대우를 받는다.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 나를 시골 장터에서 10,000원에 사가지고 왔다. 국밥 한 그릇 값이다. 어미는 어느 날 우리 3남매를 낳았다.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빨았다. 어미의 배 안에 있을 때는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생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때가 아마 추운 겨울이었다. 축복인 줄 몰라도 밤새 눈까지 와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개들은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미친 듯이 뛰어놀고 뒹굴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의 품안은 따뜻하였다. 우리 3남매는 어미의 품안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머리를 들이대었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어미의 배 안에서 내가 먼저 나왔고 동생들은 뒤따라 나왔다. 자기들은 수컷이니 암컷인 나를 먼저 나가라고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먼저 나왔다고 눈하고 뒤따라온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다. 애비는 누구인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미 혼자서 우리를 돌보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 하길래 왜 아빠는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수놈은 재미만 보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쁜 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차마 어미의 마음이 아플까 싶어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내가 암컷으로 태어났다고 어미는 너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할머니만 계신다.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주고 그것이 모자라면 이웃집에 가서 가지고 온다. 새끼를 낳았으니 많이 먹거라.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고 젖도 많이 난다. 어미가 안쓰러운지 먹이를 가득 가지고 왔다. 아마 그 옛날에 할머니도 아이를 낳고 힘들었나 보다. 어미는 10년 전 시골 장터에서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 집에 왔다. 어미를 보살펴 주는 것은 할아버지의 몫이 되었다. 수시로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같이 놀아주었다. 어미 역시도 자기를 아껴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복날이 싫다고 하셨다. 그리고 보신탕집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개만큼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고 충성을 바치는 동물은 없는데 그것을 잡아먹다니 한심하다고 하였다. 지금처럼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 늑대가 찾아와 어미를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공격을 할 때 그때 마침 할아버지께서 방에 나와 지의 작대기로 늑대를 쫓았다. 어미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하였다. 어미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떠나기 며칠 전 찾아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많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어미를 보고 싶었다. 그 후 세상을 떠났다. 어미는 너무나 슬퍼서 많이 울었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나 역시 어미처럼 할아버지의 정신이 담긴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